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3천여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저희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서로에게 또 무수히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셨을 텐데 한번 다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앞에서 신년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올해는 무신분리, 우리 서로 신뢰하고 믿고 또한 시민 상호 간에 신뢰하고 믿는 신뢰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포가 크면 소리도 큽니다. 성남은 대한민국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를 디지털로 적시는 큰 폭포, 큰 물줄기입니다. 또한 신뢰와 소통은 큰 울림으로 사람을 보듬어 안는 창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 서로를 믿는 것, 그 마음 없이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더 키우면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감한 도전의 첫 번째, 미래와 맞닿는 성남 그 아시아 실리콘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성남의 초기 베이스 캠프가 교통 및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데이터로 저희가 열 수송간 문제를 더 해결하려고 하고 또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상권 분석을 통해서 아마 이 중앙일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24일 날 어디 가장 많이 가세요? 했더니 20대는 이태원, 60대는 모라시장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교통 데이터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폭염도 있을 텐데 그 폭염 역시 교통 데이터나 드론의 열 데이터를 결합한 이러한 생산된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행정 서비스에 활용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2,387억 원 조성된 성남 벤처펀드 그리고 올 1월에 오픈하는 기업성장 창업센터, 올해 공급되는 200호 창업 지원주택, 그리고 2020년에 아마 공급될 계획인 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155, 그리고 올 1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기업인과의 간담회,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우선하고 동시에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이어지는 기업 만족도 1위 도시 성남, 사람 중심 도시 성남의 명성을 이어갈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산학연 연계도 더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벌트코리아 성남지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카이스트 AI 대학원 성남연구센터, 그리고 3월에 개소하는 가천대 메이커스페이스, 지금 이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또한 개소될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나 혹은 대학 내의 창업지원센터와 연관하는 작업 역시 더욱 강하겠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통한 도전은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교통입니다. 접근성이 강화돼야 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남은 95만 인구이나 하루 이동하는 사람들이 260만인 도시이고 앞으로는 그 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사통팔달 도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모델로 만들지 않으면
성남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 신선사업,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판교 트램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8호선 위례 추가역은 작년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8호선 모란 판교역 연장 사업, 그리고 지난 연말에 광주시하고 협약을 맺은 국지도 57호선 를 포함해서 이미 버스 준공영제로 반디버스나 누리버스도 도입이 되고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공유 전기 자전거도 600대에서 1000대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약 저희들이 확장해 나간다면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미래로서의 성남 위상은 더욱 커질 겁니다. 동시에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는 반드시 미세먼지 감축과 연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12톤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도입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수소 충전소를 가련동 판교에까지 설치하는 것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람 중심 디지털 도시 시대에 걸맞는 도시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도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이나 혹은 이 구미공단 같은 공단이 굉장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경제 및 산업 걱정으로의 새로운 도시 성남을 만들고자 하고 그것을 위한 도시 정비 사업, 새로운 도시 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30 도시환경,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도심의 리모델링 사업 역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의 순환 주거 모델은 전국적으로 매우 예외적이고 현재 국토부나 LH에서도 성남을 새로운 주거 환경 모델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중앙 지하상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성남동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조성 사업, 1공당 부지 공원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새로운 도시 얼굴로 만들어낸 삼성대로 중심축 활성화 사업을 같이 결합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러한 도시 사업에는 단지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제가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시가 지원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1순위가 당연 주거였습니다. 주거권을 보장해달라. 이 문제를 총 6,439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들이 아이를 낳고 어른을 모시면서 살 수 있도록 혹은 1인 가구가 이미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인 시대에 이런 1인 가구들 20대, 30대부터 60대 이상 그다음에 40, 50대 남성 중심의 1인 가구까지 주거권이 골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 개발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 3월부터 가천대 학생들하고 지금 반값 임대료, 반값 원룸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분들의 일자리, 요즘 청년들이나 이런 1인 가구들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까지 끝내고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아마 기초지자체 최초로 1인 가구 지원팀을 지금 신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20대, 30대를 위한 지원 정책, 성남형 청년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동시에 성남은 소상공인 지원 모델로서도 전국 최초입니다. 왜냐? 지역화폐가 1,000억 원이 넘긴 유일한 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화폐 유형이 지류, 카드, 모바일 세 종으로 다 도입된 시입니다.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보니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화폐, 주거 지원, 그리고 더불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까지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4일에 60대의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다 서울 어느 지역, 서울로 이태원, 서울로 강남으로 가시는데 60대만은 모란으로 오신다고 해서 이제 60대만이 아니라 40대, 50대도 모란으로 오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이런 시장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뿐만 아니라 중앙공설시장이나 금호행복시장이나 남한산성시장이나 상대원시장이나 코끼리시장이나 이 모두가 하나의 상권 혹은 다양한 상권으로 묶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도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적 심과 역사입니다. 저는 전통이 있는 오래된 도시만이 문화와 역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들고 문화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주 대단지 50주년을 맞는 오늘 2021년을 앞두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 역시 문화와 역사를 되새기는 사업으로 나아갈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공단 부지에 건립 중인 시립박물관 교육동, 오는 7월에 개관할 예정인 구영성여중 부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일몰제 공원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매입한 공원을 다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녹지 문화공간으로 제공해드리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공원의 2배 정도 규모로 이 원도심에 이 대원 근린공원을 약 5.8km 정도 걸어서 직선거리 한 5.8km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공원으로 다시 만들어서 되돌려 드릴 생각이고요. 또한 성남FC,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저는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1년에 축구 클럽하우스가 개관 예정이고 작년 11월 30일에 전용 구장을 만드는 문제를 의제화하기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께서 성남 종합운동장을 내가 30년이 됐는데 이곳을 전용 구장으로 만들어서 녹지가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성남FC와 그 성남FC가 이 스포츠를 할, 경기를 할 공간들을 문화적인 거점, 문화적 콘텐츠가 가득 채워져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렇게 성남을 새로운 디지털 도시, 한국의 새로운 문화 도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50만 인구 행정 서비스에 묶여있는 도시이고, 물론 특례시 운동을 통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되기 전에 그러면 손을 놓고 있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에 있는 디지털 AI 기술, 특히 드론 활용을 통한 혁신 행정은 우리가 비록 50만 행정도시에 묶여있긴 하지만 260만까지 이동하시는 성남 시민 혹은 인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상도 받은 바도 있고요. 12월 30일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 공간정보사업 전국 최우수상 시상을 받게
받게 된 모양입니다. 아직 저한테는 보고가 안 돼서 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드론 활용 혁신 행정을 더 확대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과 함께 특히 SK텔레콤이 전국 최초 드론 전용 5G 상공망을 저희하고 같이 만들어서 드론 테스트와 실용화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남 56개 드론 관련 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전국 공모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도시는 불안하면 안 됩니다. 안전은 전 기본이라고, 건강과 안전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런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최대 처리 용량 600톤 성남 소각잘 예타 면제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아마 2024년까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약 1,051억을 투입한 고도정수 처리 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없이 헌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동료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지난 연말에 11개 시범 진료를 시작한 성남의료원이 올해 3월에 개원되게 되었습니다. 3월 개원을 앞두고 성남시 의료원 여러분들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통도로국에서 마을버스 7개 노선을 노선 변경을 해서 의료원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 이 역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도 복지다 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실천해 주셔서 신뢰를 강화시킨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중년 50견 갱년기 치료비 지원 사업도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계신 여러분 참 묵묵히 이런 돌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아이들만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아이들이란 소리만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모든 아이들, 그것이 장애 아이든 비장애 아이든 다문화 가족 아이든 외국인 아이든 우리 한국인 아이든 성남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 혹은 성남시 밖에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위한 도시로 성남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올해 작년에 4개를 어린이 식당까지 해서 4개를 만들었고요. 올해 7곳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해당 부서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제가 특별히 겸용해서 감사드리는 것 이상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지만 지금도 헌신하신 여러분, 그리고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당직 근무를 서주신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떡국도 못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물론 갈등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소리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마치 우리 성남시향처럼 오케스트라의 음처럼 협력과 조정의 화합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는 판교 마당바위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판교 박물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판교 박물관을 몇 번 가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성남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이동우 도시였습니다. 또한 돌방 무덤으로 유추해보건대 그 당시에도 신기술이 만들어진 창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우린 이곳에서 그동안 어느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문을 두드리고 답을 구해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답을 내셔야 됩니다. 어디에도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결실이 답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진 않고요. 지혜와 조언을 들을 수 있으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실 거고 우리 모두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년사를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그동안 지난 58년 동안 수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했던 것은 수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다 보니 저 역시 제 속에서 마치 아무리 길어 올려도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우물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기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여러분께, 시민들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면 저로서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어느 별에서 태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할 거고, 여러분을 지원할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버틸 겁니다. 그를 도전해 주십시오. 답을 찾아 주십시오. 꿈을 꿔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던 오늘의 이 말을 언제나 간직하고 동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혹여나 올또 1년 어려움에 빠질 동료들에게는 커다란 응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58년을 살아온 제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